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즈부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대리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이 증권거래세 인하도 그대로 추진하고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는 투자자에 대해서 해당 소득의 20%, 또 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금융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2년 말에 여야의 합의 끝에 시행을 유예했고 내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또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서인데요. 금투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진행해온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고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더 유예된다고 하면서 이 코인 시장 투자자분들도 많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매년 12월 말까지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일괄 타결된 바 있는데요.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논쟁이 지속되면서 아마 이번에도 연말까지 제도 도입 여부를 지켜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체계가 잡히면서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똑똑한 매매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끝까지 똑똑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첫날 약 1,48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상장 첫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인데요. 9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순유입된 자금은 총 1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누적 거래액은 10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될 당시를 살펴보면 첫날 순유입액은 6억 2,500만 달러였고 누적 거래량은 45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 상장 첫날의 비트코인 ETF와 비교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액은 6분의 1에 그치고요. 또 거래량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서 인기는 있지만 시장 가치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비트코인 ETF에 비해 유입이 적을 걸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개시 둘째 날 기준 이더리움의 실물 가격은 4%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 선두 주자인 비트코인과 비교되면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똑똑한 투자 기준을 세우면서 미리미리 커져가는 시장에 대비해 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께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똑똑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 우리들의 코인 해결사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쪽집게 방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 전부터 별명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말씀을 안 해주시더니 오늘은 코인 쪽집게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매번 방송에서 예측을 다양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 분석과 예측이 신기하게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노란톡방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분석 나만 놓칠 수 없겠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 코드 5959 누르셔서 무료로 분석과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 한번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결국엔 차트를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조금의 예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예상이 무조건 맞아떨어진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지만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언제를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잡아내 드리고 있습니다. 변곡을 잡아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사실 그거는 저도 사실 어렵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7월 한 달 그리고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런 흐름들이 조금 좀 운이 좋게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제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그러한 변곡의 포인트들을 잡아내셔서 자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백날 첫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결국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역시나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기준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노란 톡방 5959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대로 또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대로 나만의 전략을 세워본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언제나 종목 분석 꼼꼼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게 궁금하시든지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인 업앤다운 조윤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 주고 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총 1위의 비트코인 오늘잠 3.67% 빠지고 있습니다. 8,976만 2천 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됐었죠. 그런데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7.4% 빠지는 중입니다. 444만 3천 원의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또한 오늘장 2.16% 빠져서 8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가 14.85% 올라서 5,050원 가격 형성 중이고요. 오아시스도 8.24% 강세 보여주면서 64.36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도 3.31%, 저스트도 2.83% 올라서 41.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론 또한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락 코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NFT 16% 크게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EV인지도 14.91%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14.74% 떨어져서 860원의 가격 형성 중입니다. 훅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13%대 약세, 그리고 12%대 약세 블라스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아시스가 7.79%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갤럭시도 15.5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황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리 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헤드라인 준비해 봤는데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리플, 그리고 FTX와 블록파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기술보호법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리플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리플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화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가 파산 절차를 앞두고 FTX 청구권을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고객과 일반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100% 분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활동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목표로 한 금융기술보호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요 연방기관과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불법 자금 조달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코인 시황 그리고 이슈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더 많은 코인 소식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캐스터 조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캐스터가 시장 이슈와 또 시황을 꼼꼼하게 짚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이 코인 살까 말까? OX 시간입니다. 자, 제가 코인 종목을 하나씩 우리 전문가님께 던져드릴 텐데요. 이 코인 지금 사도 괜찮다면 O를, 지금의 매수는 비추천한다라고 생각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크레딧 코잇인데요. 이 크레딧 코잇은 사용자의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해 놓은 객관적인 신용 정보를 통해 거래 참여자들 간의 신뢰도 높은 직접 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크레딧 코인 현재 5.55% 하락해서 7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크레딧 코인 지금 매수할까요? 말까요? 네, 오케이 받아서 크레딧 코인 저는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줍게 O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민했나요? 살짝 고민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제가 생각한 크레딧 코인 전에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 더 깊은 조정이 사실 발생이 좀 돼서 맞아요. 약간의 의심의 구멍이 좀 생긴 듯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트코인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O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일단 저는 당연히 단기적인 전략, 중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 의견 드렸고요. 차트로 바로 보시면 바로 우리 항상 제 차트는 깔끔하고 좀 심플해요. 네. 저도 되게 시장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항상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지저분하거나 제가 어지러우면은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구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어딘가를 잘 살펴보면은 자,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또 드려봐야겠죠.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네, 긴장 안 하시죠?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은 네.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웠을 때 좀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것을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린다거나 네. 아니면 저는 뭘까요? 매물대?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제 방송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얘가 또 이 소리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네. 그래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코인장은 우리가 수익 보려면 변동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장이 추세가 지금 애매하거나 하락 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좀 애매한 부분이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애매해요. 그래서 시장이 결국에는 활기를 불어 넣으려면은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관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매한 구간, 그러니까 횡보나 또는 하락, 계단식 하락 조정 또는 그게 두 가지가 다죠.
횡보 아니면 하락, 그리고 또 수렴, 뭐 다양한 변곡의 패턴들이 존재하지만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내고 있다? 그럼 사실 잠시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딧 코인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제가 이 549원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549원이요? 네, 제가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저 지지가 되는 구간? 그러니까 생각 간단하게 좀 해보면 네. 장대봉이 이렇게 나왔죠. 네. 장대봉이 나왔고 그 다음 상승을, 고점을 넘는 상승을 이끈 네. 이 가격이 바로 이 549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는 힘이 더 세잖아요, 네. 일봉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이 상승을 이끌어낸 이 지지 가격이 결국엔 549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차트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 가격은 깨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그쵸.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들도 매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의 기준으로서 세워볼 수 있는 가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TC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549원의 이탈이 발생되면 또 여기를 장대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니면 전문용어 안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는 구간이다. 네. 그럼 텅 비어 있으면은 금방 또 우수수수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텅 비어 있으면은 비지는. 금방 무너질 그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한번 이 549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쭉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받고 이 가격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손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변곡을 그리고 있고 뭔가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개인들을 많이 흔들어냅니다. 위아래 막 움직이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CTC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49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받아보고 기대값은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가 볼 만한 이제 목표가는 이제 한 900원대가 돼버리겠죠. 900원대. 굉장히 높은 또 그러게요. 가격이에요. 네. 네,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은 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 가격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또는 지금 현재 꼬리가 달려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이 가격은 요 꼬리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600원이에요. 그러면 더 타이트한 조건 하에 매수 전략을 세워보면은 6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해준다면 기대값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제 영상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좀 뱅뱅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네. 이야기들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짧고 굵게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라면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코인, 크레딧 코인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 나온 암호화폐죠.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현재 5.06% 하락해서 49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살까요? 말까요? 비트코인 캐시 역시나 비트코인을 따라가죠. 비트코인 네.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 캐시.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추세가 깨졌다라는 것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직 단기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 종목도 저는 5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귀여운 거. 왕동그라미를 하려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 작은 동그라미만 나갔네요. 우리 투자자님들을 향해 이제 왕동그라미 보내려고 했는데,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 얼굴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자, 차트로 바로 보실게요. 자, 차트로 보면은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우리 아나운서님께 바로 질문 세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엔 뭐가 보일까요? 자, 일단은 네. 보자면 네, 그 3번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찔러. 이제 네, 그럼 찔렀죠. 이제 3번 두드렸으니까 네. 다시 올라가면 좀 많이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렇게 반대인가? 네. 제가 갑자기 반말이 나갔는데 자, 우리가 추세선의 특징 중에 하나로 네. 물론 사실 차트는 가장 이제 트렌드,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요. 유행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추세선의 신뢰도가 더 높아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 결국에는 얘는 올라가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 추세선이 여러 번 두드려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강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네 번째 터치가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 네 번째 구간에서는 돌파 흐름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역시나 비트코인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 자체가 쉽게 깨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스탠스는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 하락 조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는 일단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주봉에서의 기대값은 또 보면은 이렇게 수렴의 구조를 또 그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이 좀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또 내려오면 세 번. 네.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나 아직은 여기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승 추세 중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의 짧은 그 전략을 한번 세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합니다. 뭐 정말 간단 명료해요. 여기서도 자, 한 번, 두 번, 또 세 번째 또 맞으시니까 또 저항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전에 어차피 지지가 한번 나왔었던 구간이고 매물대도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으로 세워볼 만한 딱 기준 가격은 이제 일봉 차트에서 사실 유의미한 지지라인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위치가 우리가 조금 더 타임프레임을 줄여서 4시간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위치가 매수해 볼 만한 위치기는 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려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빠졌던 구간, 다시 올렸는데 저항이 맞았던 구간인데 다시 돌파하니까 이 윗매물대까지 올라간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봐도 좋지 않나라는 이제 기준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러프하게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46만 500원 선까지 사실 손익비가 조금 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의 캔들의 마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정말 저는 이 비트코인 캐시 사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생성된 이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여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장대 이제 음봉이 또 나오고 있고 이제 추세 자체가 조정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여진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이 가격을 이 매물대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를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는 이 구간에서 1차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값은 이 정도로 일단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매수로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현재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은 52만 원 선 정도 된다라고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조심스러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후에 나타날 흐름은 결국에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노란 톡방 참여해 주셔서 저 BCH 이제 비트코인 캐시 사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비트코인 캐시, 지금 이렇게 지금 추세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상세하게 분석을 남겨주셨는데요. 더욱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X 마지막 종목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 첫날 순유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 추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가격은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7.25% 하락해서 44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더리움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사야죠. 그렇지만 어디서 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O? 네,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빼먹는 것 같아요. 좀 O 네. 한번 크게 날려주세요. O 네, 이렇게 네, 드렸고요. 네. 자, 차트로 바로 한번 보실게요. 어제 수요일 중간 점검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기는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제가 어제 이 이더리움을 월요일 날부터 같이 한번 봤었는데 네. 이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네.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위로 올라가거나 돌파를 하면 네. 만약에 이 채널을 이탈을 한다면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제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때 매수 전략으로는 이 매물대의 안착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 가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야속하게도 반대의 흐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막 반감기가 계속 지나고 있고 결국 상승 사이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말 큰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에 정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뒤흔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딱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장대 양봉을 지금 음봉으로 장악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더리움이 막 정말 첫 거래가 되자마자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선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네, 이제 떨어지는 흐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이 채널 안에서의 지지는 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단 내려올 때마다 그냥 매수를 받고요. 그리고 이 채널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손절은 쳐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상승장에서 제가 방송 초기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상승장은 특히 알트코인들은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기는 싸움일 수 있어요. 물론 네. 엉덩이가 정말 무겁다라고 해서 추세가 이탈한 것까지 이제 가만히 무겁게 있는 건 버티는 아니고. 거는 아니지만 기준을 하나 세웠다면 자, 이더리움의 기준 딱 여기입니다. 네,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매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수렴 또는 박스 횡보 이후에 방향은 분명히 결정될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던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하단에서는 지속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기 프레임에서 그냥 짧게 한번 보면은 잘못 입력을 했네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단기 프레임으로. 4시간 차트에서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우리 배운 게 하나 살짝 나와요. 뭐가 살짝 약간 나오죠? 도지? 맞아요. 그러니까 도지가 네. 사실 장대 음봉에서의 도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뭔가 이제 추세 좀 전환의 가능성. 신호가 네. 있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가장 빠르게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캔들입니다. 왜냐면
캔들이 있어야지 이동 평균선이 생기고 또 매물대도 생기고 추세선도 생겨요. 캔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가장 빠른 시그널을 주는 것 중에 차트에서 가장 첫 번째인데 지금 도지 연속적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시간봉이 혹시라도 이 고점들을 넘어내는 상승이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래도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강한 반등보다는 왜냐하면 좀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 전략을 단기적으로 세워볼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기도 딱 매물대 구간이기도 해요.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저항을 계속 받았었고 네. 그리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구간. 이 구간은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거는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번 받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 하단까지 혹시라도 내려와 주면은 또 밟는 거예요. 1차로 2차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직장인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한 번에 투자하는 한 번에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네. 내 라이프 사이클이랑 좀 맞춰야 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한 5시쯤 잔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저는 자다가도 제가 생각하는 구간에 도달했을 때 알람을 딱 맞춰 놓거든요. 그 알람이 울리면 좀 번쩍 깨버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차트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즉각적인 그럼 대응을 할 수가 어렵죠. 없어요. 너무 네. 바쁘시고 현생이 너무 바쁘시고 맞아요. 피곤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드리는 제가 노란 톡방 깨알 홍보 한번 드리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2차 구간에서의 보수적인 매수 전략 세워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네. 여기서 올라가 준다면 당연히 1차는 여기 구간이겠죠. 왜냐면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략 좀 간단하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흐름 지속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노란 톡방에 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봅니다.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라고 남겨주시면 자 그에 따른 또 전략 한번 세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 차트에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도지 캔들도 보이고 이제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언제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신해서 잠 못 이루고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는 우리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무료 종목 분석들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11.92% 상승해서 4,92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아시스 6.63% 상승해서 63.4원, 저스트 2.73% 상승해서 41.3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트론 2.14% 상승해서 191원, 페이코인 1.66% 상승해서 184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VG 17.24% 하락해서 7.411원, 훅트 프로토콜 14.48% 하락해서 691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 캠퍼스 13.94% 하락해서 858원, 셀레스티아 12.35% 하락해서 7,91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캐디너 독스월드 12.31% 하락해서 9.655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종목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살펴보는 시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 주신 종목들을 체크해보는 실시간 코인 분석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은요. 바로 우리 아발님이십니다. 아발님께서 오래도록 소유하던 멀티버스 X 종목 평단가 77,000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석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멀티버스 X는 메타버스 집중을 위해 엘론드에서 리브랜딩한 메인넷인데요. 먼저 현재 가격부터 보시죠.
멀티버스 X 6.59% 하락해서 45,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멀티버스 X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멀티버스 X 바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단가를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주봉에서의 흐름 한번 봐야겠죠. 네. 우리가 아발님께서 매수한 위치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자면 추세를 지금 주봉 차트에서의 흐름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힘은 많이 실려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요것은 네. 제가 처음 갖고 온 건데 네. 우리가 추세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승에 재차 올라가는 이 상승의 힘이 지금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약해졌는지를 파악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제 막 사실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4주 연속으로 양봉을 마감해 줬기 때문인데요. 네. 4주 연속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힘이 좀 있다라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음봉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봉의 마감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RSI라고 하는데 잠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힘을 확인하는 지표거든요. 상대적인 힘을 체크하는 지표인데 네. 이 지표에서도 강세 시그널이 나오려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좀 단순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적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이 멀티버스 X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서도 이런 넥라인, 우리가 댕강하는 그런 라인, 넥라인을 이탈해주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고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려낸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주봉, 이제 일봉에서의 하락 추세를 돌려냈다라는 것은 이 일봉에서의 추세를 전환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일봉 추세는 결국엔 아직은 상방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맨날 많이 갖고 오는 이제 지표, 이제 기술적 도구죠. 이 채널입니다.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을 했지만 여기서의 매물을 좀 만들어내고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상단까지 또 와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높다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골드, 이 멀티버스 X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형성된 일봉 차트에서의 지지 매물대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럼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캔들의 마감이 꼬리라도 달아줬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흐름 상승을 이끈 이 흐름에서의 지지했던 이 가격도 현재 이탈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등 매물대, 지지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다. 요 가격대가 43,000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43,000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기적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 가격, 지지 가격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 만약에 그래도 이 가격대를 만약에 이제 지지해서 반등을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네. 이 멀티버스 X라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길게 제가 한번 잘 봐드릴 테니까 우리 아발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중요한 가격, 정말 이 종목은 상승을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아발님께서 질문 주신 멀티버스 X 세심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분석 부탁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 프로더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바이누 분석 요청하시면서 평단이 0.04365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바이누 이 밈코인의 대표주자로 도지코인의 라이벌로도 불리죠. 현재 가격 어떤지 한번 바로 보시죠.
네, 시바이누 현재 6.17% 하락해서 0.02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바이누도 바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시바이누 이제 언제 올라가누 이렇게 언제 올라가누? 아무 요즘 의미- 유행하는 말이죠. 네. 약간 그런가요? 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언제 이제 올라가누? 좀 붙여봤는데 네. 시바이누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밈코인 하면은 또 뭐 도지 또 뭐 시바이누 요즘은 또 솔라나 계열 밈코인 조금 핫하죠. 캐리너 독스월드 그쵸. 뮤 뭐 해가지고 모두 이제 좀 핫한 애들이 좀 따로 요즘 놀고는 있는데 네. 결국엔 그쪽에 들어갔던 자금이 비트코인 추세를 이어낸다라고 하면 결국 이 자금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바이누나 이 도지 같은 이러한 밈코인 대표 주자들에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더 큰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내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지지 가격대 뚫리지 않아야 될 가격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바이누는 가장 간단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면은 네. 자 잠시만요. 요거 삭제를 살짝 해보고 저거는 이제 전문가님이 파란색으로 예상을 해서 그리신 거죠? 맞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의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던 이 중단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적어도 상단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저항을 이겨낼 만한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이 그래도 이 매물대까지는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저도 틀립니다. 네, 뭐 이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이제 방스트라다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두 다 맞추지 않습니다. 네. 그냥 시시각각 대응을 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봤을 때 네. 한번 살펴보자면 도지 시그널이 또 고점에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세가 좀 바뀌는 흐름이 네. 나오고 계속해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좀 중요해요. 결국엔 우리가 중단에서의 저항을 계속 받았고 이걸 돌파를 했는데 다시 테스트하러 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일 조정이 혹시라도 이어진다면 이 중단의 가격대 기준으로 만약에 꼬리를 달았을 때 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항을 많이 받았지만 돌파해준 또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후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마 지금 우리 프로도님께서 매수하신 평단의 위치가 조금 멉니다. 그래서 여정이 굉장히 좀 긴데 적어도 지금 단기 추세에서는 이 가격대 구간을 지지를 해줘서 반등을 이어주고 그리고 이 채널 또는 이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전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사실 이 종목을 진단을 한 건 프로도님 종목 중에서 네. 비중이 제일 높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엔 뭐 똑같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 지켜줘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저도 좀 과감한 좀 강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 소통하시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시바이누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프로오더님 처음으로 질문 주신 시바이누 이렇게 분석 남겨주셨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 또 그리고 시바이누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 추가적으로 노란 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다시 프로오더님께서 질문을 주신 종목 분석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크 분석 요청하시면서 평단이 573.1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높은 보안성과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먼저 현재 가격 보시죠. 아크 8.86% 하락해서 49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크도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종목도 약간 좀 이제 좀 재미있으시라고 네. 이크 아크 이렇게 그러니까, 했던 이크 아크. 그런 종목인데
아무 의미 없지만 좀 밝게 하려고 방송을 좀 그러니까요.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아크 전망 밝아지라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바로 한번 봐야겠죠. 좀 지저분한 걸 좀 걷어내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전 흐름에서 체크를 했을 때 이 선을 좀 체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구간은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 파란색 상승 추세선이 보이잖아요.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는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이탈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살짝 이렇게 이어보면은 매물대네요. 그렇죠.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뢰도가 엄청 높다라고 할 수 없는 매물대. 왜냐면 빈번하게 저항을 계속 받았던 자리였다라고 하면은 신뢰도가 좀 높을 수 있는데 네. 신뢰도 그렇게 엄청 높은 그런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 하락 추세선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다양한 뭐 이동평균선과 뭐 다양한 정말 기술적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가장 심플하고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분석일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캔들만 보고서 그리고 추세선만 정도만 보고서 이제 진단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만 설명을 드려본다면, 지금 프로보님 같은 경우에는 573원에 현재 매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고점 부근에서의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기에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아마 해놨던 것 같은데 저항을 현재 맞고 내려오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준다면은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계속 두드려졌던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한번 나와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물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더 이탈하면은 이전의 상승 추세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흐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한번 현재 저점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기 가격이 488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본 캔들이 네. 488원 아래로 네. 이탈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매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평단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반등을 하더라도 약손절 정도의 우리가 이제 비상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 이후에 이제 흐름대로 우리 프로도님께서 보시고 한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고서 제가 좀 생생하게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프로도님이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종목,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걸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조언들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번 누르셔서 다양하게 분석 종목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은 또다시 코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